안녕하세요. 안랩 노영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클라우드에 대하여 좀 더 구체적인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국내 클라우드 성장을 되돌아보면 아마존 웹 서비스의 서울 리전이 구축되었던 2016년부터가 본격적인 시작이 아닌가 싶습니다. 클라우드의 성장은 처음에는 주로 대기업이 주도하여 성장해 왔는데요. 최근 수년간 금융 클라우드의 규제가 완화되고 정부에서 공공기관의 클라우드 정책을 개선하여 민간 클라우드 서비스를 공공부문에 도입을 허가하면서 국내 클라우드 시장은 기업뿐만 아니라 금융, 공공 분야도 매우 활발한 전환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국내 시장도 매년 15% 이상 성장하고 있고 앞으로 성장률은 점점 높아지지 않을까 예상됩니다. 우리가 클라우드를 사용하는 가장 큰 이유를 간단히 설명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우선 온프레미스에서 서비스를 운영할 때 단점을 보면 매우 명확합니다. 기존의 데이터 센터 또는 회사 내에 서버를 구축하고 소프트웨어를 설치하고 서비스를 해야 했던 시절에는 서버 운영하는 운영 기준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IT 운영자들은 서버의 평상시 CPU 사용률이 20%가 넘지 않도록 운영해왔습니다. 그래야 신규 서비스가 런칭되거나 시기적으로 피크 타임이 되었을 때 몰려드는 트래픽을 기존 서버가 감당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당시에는 비즈니스가 활성화되어서 기존 서버로 감당되지 않을 때는 신규 서버와 소프트웨어를 추가 구축해야만 하였고 구축에 수개월이 소요되곤 하였습니다. 이는 타임 투 마켓이 중요한 급변하는 비즈니스에는 치명적인 단점이었습니다. 이렇게 평상시 낮은 CPU 사용률로 인한 비효율성을 개선하고 타임 투 마켓에 빠르게 대응하기 위해서 클라우드 서비스로의 전환만으로도 클라우드는 큰 매력이 있었습니다. 현재 클라우드로 전환된 서비스들은 평상시 CPU 사용률을 70%까지 유지하고 있더라도 피크 타임에 트래픽이 급증할 때 클라우드의 오토 스케일링 서비스를 통해 비즈니스의 중단 없이 연속성을 확보하고 안정적인 서비스를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평소에 온프레미스보다 훨씬 더 적은 서버를 사용하여 비용 절감을 하면서도 트래픽이 늘어날 때는 오토 스케일링을 통해 손쉽게 확장 대응이 가능합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서비스 중인 인스턴스와 동일한 서버가 즉시 복제되고 서버 앞단에 위치한 클라우드 로드 밸런서가 복제된 인스턴스로 트래픽을 분산하여 늘어난 트래픽에 문제없이 대응할 수 있게 됩니다. 특히 계절이나 특정 이벤트에 민감한 서비스의 경우에는 더 큰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클라우드로 전환하는 기법에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수 있는데요. 기업의 현황과 요구사항에 맞게 적절한 클라우드 이전 방법을 선택하면 큰 비용적 효율성과 함께 변화하는 비즈니스에 빠른 대응이 가능한 시스템을 갖출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례를 하나 들겠습니다. 영화 스트리밍 서비스의 대표 기업인 넷플릭스도 처음에는 데이터 센터를 기반으로 서비스를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실제 운영하면서 데이터베이스의 손상이나 네트워크 단절 등의 이유로 서비스는 원활하지 못하였고 이로 인해 비즈니스 활성화와 안정적인 고객 서비스에 문제점이 많았습니다. 이 시점에서 넷플릭스의 경영진은 혁신을 시작합니다. 4Nines라고 불리우는 99.99%의 가용성을 목표로 클라우드 전환을 진행합니다. 4Nines는 24시간 하루 동안 8.6초 이하의 다운타임을 말하는 아주 높은 가용성을 말합니다. 클라우드의 장점을 모두 활용하면서 비즈니스 요구사항을 만족하는 형태로 전환을 하기 위하여 모든 어플리케이션을 재설계하고 최적화를 진행하였고 마지막 데이터 센터를 폐쇄하고 완전히 클라우드로 전환하는데 7년이라는 긴 시간이 필요하였지만 단계적인 전환을 통해 가입자 수는 거의 1000% 이상 늘어나게 되었고 세계적인 미디어 서비스 기업으로 자리매김하게 됩니다. 이러한 혁신으로 단순한 클라우드로의 전환이 아닌 클라우드 구조의 장점을 최대한 활용한 어플리케이션 재설계를 통해
새롭게 만들어지는 클라우드 네이티브의 시대를 맞이하게 됩니다. 클라우드 초기에는 클라우드로 이전하는 것만으로도 비용적 측면이나 안정성 추가 확보 등의 장점이 있었습니다. 물리적 서버를 직접 관리하는 인력을 줄이고 서버 설치를 위한 건물 임대 비용 등 많은 비용을 즉시 절감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기존 어플리케이션을 그대로 사용하면서는 빠르게 변화하는 비즈니스에 대응하기가 어려웠고 유연하게 구성 가능한 클라우드의 장점을 살리지 못합니다. 클라우드 네이티브는 클라우드의 장점을 최대한 이용하여 어플리케이션 비즈니스 로직을 최소 단위로 잘게 쪼개어 마이크로 서비스 형태로 재설계를 합니다. 그리고 각각의 마이크로 서비스를 컨테이너로 구성하여 부하에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는 서비스 형태로 재구성을 합니다. 이렇게 재개발된 서비스를 데브옵스 조직 문화와 컨티뉴어스 인테그레이션, 컨티뉴어스 딜리버리 형태로 구성하여 빠른 비즈니스 변화에 가장 적절한 형태로 혁신을 할 수 있습니다. 클라우드 네이티브는 갑자기 탄생한 것은 아닙니다. 클라우드 서비스가 시작된 이후로 클라우드 컴퓨팅 모델의 장점을 최대한 활용하는 어플리케이션을 개발하기 위한 노력의 결과물이고 계속 변화하고 있고 발전하고 있습니다. 클라우드 네이티브로 전환을 하면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마이크로 서비스입니다. 기존 소프트웨어는 마이크로 서비스로 재설계되어야 합니다. 예전에는 각 기능을 처리하는 함수들을 잘 만들어서 모든 기능을 수행하는 커다란 어플리케이션으로 만들었었습니다. 기존 개발자들은 성능과 코딩 효율성을 모두 고려하여 커다란 어플리케이션으로 잘 설계하였다고 생각하였지만 이러한 형태가 클라우드에는 적합하지 않았습니다. 클라우드에서 효율적으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더 잘게 쪼개진 독립 모듈로 분리되도록 설계되어야 합니다. 마이크로 서비스들은 서비스되는 개수와 상관없이 개별적으로 실행되고 독립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야 합니다. 설계의 단위는 각 비즈니스 로직과 서비스에 맞도록 재구성되어야 합니다. 각각 잘 설계된 마이크로 서비스는 비즈니스 로직에 따라 독립적으로 배포되어 부하량에 필요한 만큼 컨테이너로 구동되어 운영되게 됩니다. 이것은 데브옵스가 잘 정착되는 기반이 되고 CI/CD, 즉 Continuous Integration, Continuous Delivery를 통해 지속적인 짧은 주기로 고객에게 고품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게 됩니다. 하지만 클라우드 네이티브로 재설계하여 전환하는 것이 항상 좋은 방법이지만은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클라우드 네이티브로 전환하는데 많은 비용과 시간 투자가 필요합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클라우드 네이티브로 재설계하지 않고 기존 데이터 센터에서 운영하던 소프트웨어를 그대로 클라우드로 옮기는 것이 효과적인 경우도 있습니다. 빠른 비용 절감이 필요하거나 DR 센터 등 임시로 구축해야 되는 경우가 있거나 온프레미스의 서버의 노후화로 시스템이 불안정한 상태에 있거나 혹은 어플리케이션을 재설계하기 위한 투자 비용 대비 효과가 적은 경우의 사업 구조인 경우에는 클라우드 네이티브로 재설계할 필요가 없습니다. 클라우드로 전환하는 것만으로도 여러 가지 효과를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어플리케이션 변경이 거의 없는 경우에는 그대로 이전하는 것이 현명한 방법일 때도 있습니다. 이러한 클라우드 전환 방식을 리프트 앤 시프트 마이그레이션이라고 합니다. 리프트 앤 시프트 마이그레이션을 했던 클라우드 네이티브로 전환을 했던 간에 효율성과 비즈니스 성공을 위해 클라우드로 전환을 잘 하였습니다. 하지만 무언가 빼먹은 게 있지 않나요? 그렇습니다. 바로 보안입니다. 비즈니스 성공에는 타임 투 마켓과 투자 비용 대비 수익률이 가장 중요하기도 하지만 기업의 리스크 관리 또한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클라우드 보안 관리를 제대로 하지 못하여 고객 데이터가 유출되거나 서비스 중인 어플리케이션에 취약점이 있어서 해커의 공격으로부터 서비스가 중단되거나 클라우드 인프라의 비밀번호가 유출되어 해커가 클라우드를 마음대로 조작하거나 하는 등의 보안 사고가 일어나게 되면 클라우드로 이전을 통해 이루었던 빠른 비즈니스 대응력과 효율성과는 무관하게 기업 전체가 큰 타격을 입을 수 있습니다.
리프트 앤 시프트 마이그레이션을 한 경우에도 클라우드에서의 보안은 클라우드 네이티브에서와 동일하게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클라우드 서비스 프로바이더가 제공하는 기본 보안 기능들은 필수적으로 적용하여 운영하여야 하고요. 좀 더 고객 입맛에 맞는 세부적인 보안을 위해서는 추가적인 보안 솔루션이 필요합니다. 가트너에서는 클라우드를 통해 서비스되는 인프라의 운영 단위를 클라우드 워크로드라고 명명하고 있고, 각 워크로드가 운영되면서 세부적인 보안 적용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보안 가이드라인을 CWPP, 즉 클라우드 워크로드 프로텍션 플랫폼이라고 하며, 기존 클라우드 및 클라우드 네이티브 보안의 기본 요소로서 적용되는 게 최근의 추세입니다. CWPP는 클라우드의 기본 보안 구성 요소이지만 클라우드 네이티브에서는 조금 다릅니다. 클라우드 네이티브 보안을 말하기에 앞서 클라우드 네이티브 서비스의 운영 구조에 대해 조금 더 자세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클라우드 네이티브의 Continuous Integration, Continuous Delivery 파이프라인은 Build, Ship, Run의 순환 구조로 운영이 됩니다. CWPP는 런 단계에서 적용되는 보안 구성 요소로 모든 인스턴스 단위로 기본 운영되어야 하는 필수 보안 구성 요소입니다. 비즈니스에는 항상 요구사항이 있고 그 요구사항에 맞게 새로운 개발이 진행됩니다. CI/CD 파이프라인 상에서 이 부분을 빌드 단계라고 말합니다. 개발이 완료되면 서비스 준비를 위한 이미지 관리를 수행하는 10단계가 있고, 최종 서비스를 수행 운영하는 런 단계가 있습니다. 직접 개발자가 프로그래밍을 하는 단계를 제외한 모든 단계는 자동화되어 있어야 합니다. 개발자가 개발을 완료하고 소스 코드를 커밋하면 자동으로 빌드되어 테스트가 진행됩니다. 개발 단계의 자동 테스트상에 이슈가 없으면 10단계로 자동 전달되어 운영을 위한 바이너리 이미지가 빌드되어 관리됩니다. 이렇게 관리되는 이미지는 런 단계에서 소규모 운영 테스트가 진행되고, 운영 테스트의 기본 안정성이 검증되면 전체 서비스 인프라에 적용되는 자동화 프로세스를 타게 됩니다. 이러한 클라우드 네이티브 구조에서는 보안 기능 또한 빌드, 십, 런 각 단계마다 적절하고 자동화된 보안 적용이 이루어져야 전체적으로 안전한 보안 프레임워크 구성이 가능합니다. 빌드 단계에서 개발자는 직접 코드를 작성하거나 GitHub 등의 경로를 통해 코드를 가져오거나 오픈소스에서 특정 모듈의 덩어리를 통째로 도입하거나 하는 등의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 개발을 수행합니다. 이렇게 여러 경로에서 개발된 코드들은 소스 코드 레벨에서부터 보안 검사가 시행되어야 합니다. 이때 보안 기능 수행을 위해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 같은 통합 개발 환경이나 소스 코드 리파지토리 등의 보안 모듈을 후킹하여 자동적으로 보안 검사가 실행되도록 합니다. 소스 코드의 특정 사이트나 서버로 로그인하는 아이디 또는 패스워드가 포함되어 있지 않은지, 민감한 텍스트 정보가 암호화되어 있지 않고 소스 코드에 남아있지 않은지, 도입된 오픈소스에 백도어 코드가 있거나 취약점이 있지 않은지 등의 보안 검사를 수행합니다. 추가적으로 스태틱 어널리시스라고 하는 코드 분석이나 유닛 테스트를 통해 코드가 완벽하도록 검증해야 합니다. 요즘은 많은 코드를 자체 개발하지 않고 다양한 오픈소스를 활용하기 때문에 더욱 철저하게 보안 스캔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러한 검사는 소스 코드가 한 줄만 업데이트되어도 항상 자동으로 스캔하고 검사하도록 설정하여야 합니다. 10단계에서는 최종 이미지를 만들고 버저닝을 수행하고 관리를 합니다. 빌드된 상태에서 취약성 검사 및 악성 코드 스캔 등의 보안 검사를 수행하고, 빌드된 이미지에 대한 서명을 추가하여 안전함을 표시하고 이미지 및 버전 관리를 합니다. 10단계는 빌드 단계와 런 단계의 교두보로 빌드 단계에서 생성된 버전 정보와 스캔 결과 정보 전체를 이미지에 연결하여 관리하고, 런 단계에서 발생한 실행 관련 정보들, 즉 CPU 로드, 메모리 사용량,
세그멘테이션 폴트, 킬 정보, 코어 덤프 등의 모든 운영 정보를 관리합니다. 이렇게 하여 개발에서 변경한 한 줄의 코드가 쉽 런 단계를 거치면서 이전 버전과의 결과물이 어떻게 다르게 발생하는지 모든 정보를 추적하고 항상 개선 발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최종 런 단계입니다. 쉽되어진 이미지는 소규모 운영 테스트가 자동으로 진행되고 안정성이 검증되면 순차적으로 서비스 인프라에 적용되는 단계를 거치게 됩니다. 순차적으로 적용되면서 이전 버전에서 발생하는 현상과 현재 버전에서 발생하는 현상을 자동 모니터링하여 수정된 소스 코드의 적용이 적절한지 검증합니다. 런 단계는 운영 단계이기 때문에 좀 더 다양한 보안의 적용이 되어야 합니다. IaaS 인스턴스의 경우에는 CWPP 제품으로 보안을 수행합니다. 호스트 IPS를 통한 침입 탐지 및 차단을 수행하고 어플리케이션 컨트롤 제품을 이용하여 확인되지 않은 코드의 실행 여부를 실시간 감시하고 제어합니다. 그리고 각 어플리케이션과 컨테이너별로 모니터링을 수행하여 각 컨테이너가 호출할 수 있는 커널 API를 제한하고 악성 행위의 가능성을 탐지하고 차단합니다. 컨테이너 간 통신에서도 침입 탐지 및 차단을 수행하고 컨테이너 간 모니터링 및 차단 가능한 방화벽으로 불필요한 포트 오픈을 모니터링하고 보안 정책을 수립합니다. 이렇게 클라우드 네이티브에서 CI/CD 파이프라인의 단계별 보안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보안의 패러다임이 DevSecOps 형태로 변화되어야 합니다. 지원하는 시스템뿐만 아니라 회사의 조직 문화도 같이 변해야 성공할 수 있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린 클라우드 네이티브에서 보안을 적용하는 요소들이 모두 새로운 기술은 아닙니다. 기존의 IT가 발전하면서 이미 필요했던 기술들이었습니다. 하지만 클라우드 컴퓨팅이 발전하면서 사내에만 있던 데이터와 네트워크들이 퍼블릭으로 이동되면서 기존보다 보안을 더 필요로 하는 구조로 변화하였고 이에 걸맞는 빌드, 쉽, 런과 같은 추가적인 포인트에서 보안을 강화해야 안전한 서비스가 가능해집니다. 안랩에서는 현재 가트너에서 제시하는 클라우드 워크로드 프로텍션 플랫폼 보안 제품을 올해 상반기에 출시하였고 제품명은 안랩 CPP입니다. 안랩 CPP는 다양한 보안 기술을 적용하여 지능화된 위협으로부터 서버와 클라우드 워크로드를 동시에 보호합니다. 안랩은 25년간 축적된 보안 기술을 기반으로 클라우드 환경에 가장 적합하고 효율적인 구조로 제품을 개발하고 있으며 출시된 CWPP 제품을 기반으로 클라우드 네이티브 보안과 서버리스 보안 등 빠르게 변화하는 클라우드에 적합한 보안 제품과 보안 서비스 모델을 항상 고객의 입맛에 맞추어 제공할 예정입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